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난주 LA에서 벌어진 TV 토론회를 끝으로 올해 2019년 이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TV 토론은 내년 초에 4번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내년 대선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 더 힐의 보도는 민주당 대선 경선의 근본적인 문제로 경선 규칙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규칙을 좀 지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토요일 날 더힐지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Democrats in this area 2020 election at risk. 그래서 엉망인 민주당 2020 선거가 위험한 상태. 이제 이런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번에 10차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네. 이제 2019년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6번이 이루어져서 이제 2019년에 경선은 끝났습니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휴스턴, 웨스트빌, 오하이오죠. 그리고 애틀란타, LA까지 6번의 이제 경선이 지났고요. 내년에 초에 4번이 더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 그 아이오와 드레이크 유니버시티에서 CNN이 중계 방송하는 1월 14일 경선이 있고요. 2월 7일 뉴햄프셔에서 경선 이제 토론이 있습니다. 네. ABC TV가 중계하고요. 2월 19일은 라스베가스에서 토론이 있고요. NBC와 MSNBC가 이제 동시에 중계하고 마지막은 이제 2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지고 CBS가 중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에서 이제 과반을 넘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2020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이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제도 자체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오와 뉴햄프셔 같은 경선 초반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지역에 확실한 선두주자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피트 버티저지 그 사우스밴드 시장이 지금 아이오와 같은 경우 선두인데 가장 세죠. 전국적인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4위권 5위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아이오와에서는 지금 선두고 그래서 이 무언가 지금 그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지금 혼란스럽다. 아하. 그만큼 대선 주자들도 누가 선두 주자인지 정확히 지금 이 파악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경선이 시작될 때 2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대선 경선에 출마했었습니다. 난립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될수록 이제 탈락자를 가려내고 유력한 주자들이 남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문제는 탈락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더 힐지가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선이 진행되면서 디베이트에 처음에는 20명이 나갈 수 있게 하고 점점 그 숫자를 줄여나갔는데 그 디베이트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지지율과 선거자금 모금 액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몇 % 이상인 사람들이 디베이트에 나갈 수 있었고 선거자금을 얼마 이상 모금한 사람들이 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고 선거자금 모금을 많이 한 사람들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유색인종 후보들 소수계 후보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런 기준을 내세우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결국 지금 남은 후보들을 보면 백인들 거물급 후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인 돈 많은 조직 강한 이런 그 기득권들만이 남았고 실제로 좀 개혁을 외치는 좀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수계 후보들이 경선이 진행될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경선을 포기하거나 경선 포기는 안 해도 디베이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 더힐즈의 지적은 민주당이 변화를 얘기하면서 트럼프 시대를 끝내자고 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 백인 기득권층 후보들만 남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애초에 경선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복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보면은 자 이번에 더 힐의 보도를 보면은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서로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물론 사실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대선 경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상대를 공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뭐 당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좀 그게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더일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의 디베이트 이제 방식 앞서서는 그 디베이트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애당초 문제가 돼서 이 다양성이 사라지고 백인 후보들만 남았다고 지적했는데 문제는 디베이트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디베이트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경선의 디베이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달리하면서 뭐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휴스턴, 오하이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NBC, CNN, ABC, CNN, MSNBC, PBS 뭐 이렇게 방송사들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방송사가 정해지고 그 디베이트를 맡은 주간 방송사의 뭐 앵커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자들이 각 후보들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더일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공격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후보들끼리 다툼이 필요한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하면 좋은데 더일즈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래돼서 이미 잊혀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첫 번째 디베이트에서 지난 1970년대 정치 신인 시절의 행동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당시에 카말라 해리스가 이 조 바이든이 1970년대 이 상원의원 시절에 흑인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고 지적을 해서 그게 굉장히 그 당시 핫 이슈가 됐고 그렇죠. 한때 카말라 해리스가 선두까지 치고 올라갔고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70년대 사회 분위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공공연한 시절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조 바이든이 했던 그런 발언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 40년, 5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970년대 정치 신인으로 데뷔하던 초창기 시절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엉뚱한 그런 그 파장이 일었고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0년,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더일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누가 적절한 대선 후보인가를 가려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더일이 지적했고요.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 진보파 후보들 메디케어 포 올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다른 중도 보수 후보들이 진보파 후보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민주당 디베이트이 메디케어 포 올이 굉장한 핫 이슈가 됐어요. 항상 디베이트를 하면 메디케어 포 올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고 이건 분명히 논쟁을 벌여야 될 이슈긴 하지만 또 너무나 이것은 방어하는 쪽이 한마디 하면 공격하는 쪽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시 또 한마디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메디케어 포 올은 충분히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가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메디케어 포 올이 사회주의적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런 이제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진보 후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같은 이런 그 진보 후보들이 열렬한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 중도층이라든가 온건한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이게 공격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고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됐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젊고
게이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오픈리 게이라는 거 공개했고 그런데 그런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 소수계나 노동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요. 흑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후보고 이 소수계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오픈리 게이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인이나 백만장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라든가 그런 배경을 보면 참 아쉬운 게 새로운 인물 같은데 지지해주는 층은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나온 인물이란 새로 신선한 이미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피트 버치저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더일지가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 하여튼 민주당이 그 디베이트의 이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진보적인 후보들이 좀 더 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좀 스스로 막고 있는 느낌이고 계속 이 말씀드리지만 백인들 이 백인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부각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경선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민주당 같이 큰 정당의 대선 경선이 절반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는 상식 밖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나올 수 없어야 되는데 마이클 블룸버그는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경선이 절반 이상 지났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경선을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나 진배 없는 거죠. 경선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서야 나와서도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경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 문제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마이클 블룸버그가 드러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마이클 블룸버그의 대선 전략을 보면 2월 경선은 아예 다 제꼈습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뭐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을 다 제껴버리고 3월 슈퍼 투스데이부터 자기는 본격적으로 경선에 참여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되는 행보인지, 예, 이건 오히려 지금 기존의 민주당 경선을 아예 싹 무시하는 이런 행보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고 결국 영국 노동당의 최근에 그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 노동당이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망하고 보수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예. 이런 그 현상, 제레미 코빈 레버 파티 이펙트라고 지금 이 더힐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코빈 노동당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현상.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어젠다가 주요 이슈가 되는 캠페인은 루징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지는 전략이다. 이렇게 더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 대선 경선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되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은 대선 본선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에 임피치먼에 매달리면서 지난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탄핵 청문회가 개최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경선이 좀 탄핵 청문회 가린 느낌도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주요 이슈라는 것이 메디케어 포 올 제도 자체는 훌륭하고 좋은 제도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후보들이 사회주의적인 제도라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디베이트에서. 그러면서 자기 당의 후보가 내세운 좋은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결국 민주당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대선 본선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중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마저도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게 대선 본선 경쟁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더 힐의 분석을 좀 참고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더 힐이 또 그 이슈 선정이나 네. 전략 마련 등에 민주당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민주당은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이제 현직에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예. 변화를 강력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고 더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을 보면 18세부터 24세 사이에 아주 젊은 층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또 영거 싱글우먼 그러니까 젊은 혼자 사는 여자들 그리고 마이너리티 소수계들 그리고 피플 오브 칼라 유색 인종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시대에 분노한 이런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데 더힐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18세 24세 밀레니얼 영거 싱글 위민
마이너리티, 피플 오브 컬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이슈 주도형이고 자기 주도형 인물들이란 얘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민주당을 찍어준다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찍어줄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렵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특히 최근같이 워싱턴 정치권이 탄핵을 두고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계속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회의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군소정당을 향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지는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루징 캠페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더 힐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Non-college educated blue collar working class.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Non-college educated blue collar working class가 가장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블루 칼라 워킹 클래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런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찌됐건 더 힐지의 이런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는 것 같지만 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허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